많은 분들이 가볍게 봐서 이제 간단히 해결하려다 보니까 필러나 콜라겐 주사, 레이저 이런 걸로 먼저 시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들 후회하시면서 수술하러 찾아오시게 돼요.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수술이다 보니까 한번 할 때 아예 제대로 하시기를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도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도 본인이 했다 이런 걸 밝히면서 더 널리 알려지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윤태경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요새 진짜 젊은 사람들부터 부모님 세대까지 눈밑지방 재배치를 정말 많이 고민하고 많이 또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꼭 여쭤보고 싶어서 이 주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우리 병원에서 눈밑지방 재배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제 연령대도 되게 다양할 정도로 아주 많이들 하시는 수술이에요. 이 눈밑지방 재배치는 이제 나이대별로 증상도 다르고 특히 요즘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기기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눈의 피로도도 많이 늘어난 환경이 좀 이유가 됐지 않을까 싶어요. 또 이 눈밑지방 재배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흉터도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또 연예인들도 본인이 했다 이런 걸 밝히면서 더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친숙하게 받아들이고 많이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박명수님이라든지 정부님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하신 거 보면서 되게 갑자기 확 동안이 되네. 많은 어르신분들 영업을 당하신 것 같더라고요. 또 원장님이 또 눈밑지방 재배치를 정말 많이 하시는 상황에서 부작용 없이 제발 안 생기게끔 수술하는 가이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병원 환자분들 1위 시술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많이 하는 원장으로서 눈밑지방 재배치의 재발 그리고 부작용 없이 한 번에 끝내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얘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원장님,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눈밑지방 재배치를 해야 할까요? 그리고 또 하지 말아야 할까요? 네. 나이에 따라서 이제 원인들이 다 다르기는 한데 일단 나이 상관없이 이 안화 지방이 많은 분, 안화 지방이라는 게 이게 눈알 밑에 있는 지방을 얘기해요. 불룩불룩 나와 있는 것을 말하는 거고 또 나이가 들수록 이게 눈물고랑 여기 패여 있는 것 이 부분이 커지고 그러면서 다크서클이 짙어져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또 반대로 눈밑이 심하게 꺼져 보이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눈밑 수술을 하면 좋은 경우들인데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분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함몰 자체가 아주 심한 경우예요. 이분들은 볼록 튀어나와야 될 곳까지도 다 들어가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지방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건데 안 그래도 없는 그 지방을 재배치를 해버리면 더 들어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 하지 말라 이거는 아니고요. 눈밑지방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함께 해야지만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 피부 늘어짐이 심한 분들이에요. 나이가 많은 중년분들이 여기에 보통 해당이 될 거고 젊은 분들 중에서도 유전적으로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햇빛을 많이 봐서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서 피부 노화가 빨리 와서 늘어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지 말라 이건 아니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일단은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경우인데 자, 풍선을 꼭 예를 들어요. 이게 풍선이 바람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팽팽하다가 바람 빠지면 쪼글쪼글해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탄력 없이 늘어진 이 피부를 불룩한 지방을 평평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피부가 더 쭈글쭈글 울듯이 더 주름이 더 심해지고 처져 보이게 돼요. 그래서 볼록한 거는 살짝 개선될지 몰라도 더 처지고 더 나이가 들어 보이게 돼서 안 하는 일만 못하게 돼요. 이런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함께 피부를 당기고 잘라줘서 리프팅 효과까지 주는 하안검 수술을 같이 하셔야 돼요. 하안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서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이에 따라서 요인들이 조금씩 다를 거고 거기에 맞춰서 플랜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50대 이상의 중년분들 혹은 빠르게는 40대 중후반들 중에서 피부가 많이 늘어진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피부까지 당기는 하안검 수술을 하셔야지 좋을 거고요. 피부 노화가 아직 많이 오지 않은 20대부터 40대까지 혹은 피부 관리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잘 하시고 유전적으로도 피부가 탱탱해서 가끔 50대까지도 나이와 상관없이 눈밑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게 돼요. 특히 옛날에는 이게 약간 중년만의 산후물이었다면 요즘에는 동안이 약간 트렌드가 되면서 볼록하고 꺼짐 이런 게 심하지 않은 경우 조금만 도톰한 경우라도 생기 있고 환한 동안 눈매를 위해서 젊은 분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확실히 이 눈밑지방 재배치하면 어려 보이는 것 같아서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다시 재발을 한다거나 이렇게 지방이 조금 더 생기거나 다시 블록해지거나 이런 경우는 왜 있는 걸까요?
맞아요. 실제로 상담해보면은 재수술하러 오신 분인데 물어보면 6개월 전에 수술했는데 재발했어요. 뭐 1년 전에 했는데 재발했어요. 이렇게 단기간 내에 재발하는 경우들도 은근히 많아요. 이게 눈밑지방재배치라는 게 개인의 눈 구조에 맞는 진단을 해야 되고 그냥 하던 대로 똑같이 다 진행하면은 재발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명확하게 눈물고랑이 약간이라도 보인다면은 이 안화 뼈에 붙어있는 그 눈물고랑인대를 확실하게 풀어줘야지만 재배치가 효과적으로 될 거고 퀭해 보이는 원인 구조물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비록 뼈 수술은 아니기는 한데 뼈까지 접근을 해야 되는 수술이다 보니까 간단한 레이저 눈밑 지방 재배치 이런 술법으로는 해결이 좀 어려워요. 또 지방 제거만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물을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에 재발하게 되는 거예요. 또 앞광대 함몰 자체가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이 앞광대 함몰과 특히 또 돌출환이 있는 분들은 아무리 지방 재배치가 잘 되더라도 계속 볼록한 느낌이 남게 돼요. 그래서 뼈가 뒤로 들어간 부분을 그만큼 앞으로 내주기 위해서 지방이식을 병행해서 채워줄 필요가 있어요. 또 수술 방법상 이 지속력에서 좀 차이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일단 고정 방식을 외고정, 즉 실을 바깥에다 빼서 바깥에다 테이블 붙여서 실밥에 일주일 내에 푸는 방법인데 그걸 외고정이라고 하고, 안에다가 내고정, 안에다가 고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안에다 고정하는 방법이 수술이 훨씬 까다롭고 수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재발을 안 하고 훨씬 오래 가게 돼요. 그리고 또 경막 강화라고 요즘에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알기 시작하는데 지방을 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걸 격막이라고 하는데 지방을 재배치만 하면은 이 경막이 다소 느슨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느슨해진 막까지 딱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게 경막 강화술이고, 그렇게 안에다 고정하는 내고정 방법 또 경막 강화까지 이렇게 여러 장치를 함으로 인해서 빠른 재발을 훨씬 막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게 원장님이 또 아무리 수술 잘 하셔도 관리를 잘 못하거나 이렇게 되면 또 재발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수술 후에 꼭 지켜야 하는 관리 방법이나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당연히 수술도 잘 돼야겠지만은 환자분들의 후 관리도 잘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안 지켜서 진짜 재발했던 케이스도 드물지만 있는데, 그래서 이거 안 지키시면은 눈밑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예정이거나 이미 수술하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명심해 주세요. 첫 번째는 붓기와 멍 관리예요. 이 수술 초기에는 눈가가 부어오르고 멍이 들 수가 있는데요. 초기 48시간 내에는 냉찜질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 붓기와 멍이 남은 상태에서 과도한 활동을 하게 되면은 혈액순환이 증가하게 되면서 붓기가 더 오래 갈 수도 있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지방이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 이동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외선 차단 역시 필수예요. 이 눈가 피부는 특히나 얇고 민감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는 이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셔야 돼요. 자외선이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피부가 약해지고 색소 침착이 발생해서 다크서클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외출 시에는 선크림을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해서 우리 눈가를 꼭 보호해 주세요. 또 세 번째, 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서 좀 특화된 중요한 건데요. 눈 화장을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문지르는 것은 금지예요. 금지. 이 눈밑 수술 부위는 회복 중에는 눈 화장은 최소한 2주 정도는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특히 비비거나 강하게 만지게 되면은 고정해 놨던 지방이 풀릴 수가 있어요. 불필요한 자극 손상은 또 피부 손상을 일으키고 또 재발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반드시 꼭 해주셔야 돼요. 네, 원장님 너무 팁을 많이 주셔서 눈밑지방 재배치하는 분들한테 도움이 너무 많이 될 것 같은데, 네. 또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으시면 네. 그분들도 얘기해 주시면 또 수술 앞두신 분들한테 좀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봄의 결혼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나는 거가 봄을 앞두고 70 전후 분이셨던 것 같아요. 좀 늦은 나이에 이제 아들 결혼식 준비하게 됐는데 예비 맞사돈에 비해서 자기가 나이가 너무 많다. 예비 맞사돈 가족들은 이제 50대 후반인데 본인은 이제 70 앞두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을까, 그게 되게 스트레스여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실제로 좀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당연히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랑 처져 있는 피부까지 당기는 하얀검을 같이 시행했었고, 본인 10년 이상 젊어져서 이제 비슷해졌다 너무 좋아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경과 오셔가지고 이제 저한테 만족하셔서 이제 보톡스 시술도 받으시러 오셨는데 덕분에 뭐 상견례부터 해서 결혼식 너무 잘 치렀다 이런 얘기 들어서 좀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일단 눈밑이라는 게 이제 볼록하고 패이기도 했지만은 조금씩 특징들이 달라요. 단순하게 볼록하게 살짝 지방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보통 이 경미한 케이스들은 아무래도 젊은 20대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간단하게 볼록 나온 것만 해결해주면 아주 좋아지는 케이스들이에요.
두 번째는 좀 전형적인 경우예요. 볼록한 곳은 볼록하고 그 밑에 눈물꼬랑은 패여있는 함몰 형태. 즉 모든 경우가 다 복합적으로 있는 거고 전형적으로 이제 본인 눈밑이 퀭하다 이렇게 많이들 오시는 분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눈물꼬랑 풀어주고 눈밑 지방 재배치 잘 해주면은 충분히 밝고 좋은 인상 가져다 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앞광대가 들어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옆광대 이런 데 골격이 딱 있으신데 여기가 유단이 들어가시고 남자분들 아니면은 좀 서구적인 골격형 분들 아니면 중안면 그러니까 눈썹부터 이 입술 위까지 중안면이 기신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만 하면은 이 결국 재배치란 건 눈물꼬랑까지만 해결이 되지 그보다 더 밑부분인 앞광대가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와 지방 이식을 같이 해야지만 효과를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그냥 눈밑이 전체적으로 다 꺼진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특징이 앞광대가 좀 많이 나와 있고 얼굴이 둥글둥글 하신 분들이 많고 눈알이 들어간 함몰 아닌 경우가 많아요. 동남아나 좀 이국적인 골격의 분들이 이런 특징이신 거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재배치를 단독으로 하면은 안 그래도 없는 지방 더 들어가 보여서 눈알은 더 들어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재배치랑 지방 이식 특히 이런 분들은 지방 이식이 좀 더 메인이 되는 형태의 그런 수술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다섯 번째가 이제 다크서클 자체가 심한 분들이에요. 이 눈밑 피부가 굉장히 얇거나 색소 침착이 되어가지고 볼록하고 패인 것보다도 다크서클이 색깔 때문에 두드러진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이제 당연히 피로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고 또 혈관까지 비치는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인데요. 이분들이 사실 수술적으로는 만족도가 앞서 말씀드린 유형들보다는 좀 떨어질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색깔을 없앨 수 있는 수술이나 시술은 없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만 하는 것보다는 미세지방 이식을 얕게 깔아줘서 색깔을 조금 더 완화해야지 좀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네, 오늘 너무 사실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결혼식을 앞둔 케이스가 사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거든요. 지금. 사실 아까 한 분만 말씀 굉장히 많아요 이런 분들이. 그래서 봄 가을에 엄청 많이들 오세요 실제로도. 실제로 저도 오늘 좀 영업을 좀 당해서 저희 아버지가 야외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네. 좀 또래보다 조금 고민이 있으시고 또 저희 친누나가 이제 1월에 결혼을 해서 네네. 저도 진짜 진지하게 아버지를 꼭 설득을 해서 병원으로 데리고 오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1월 결혼이시면 빨리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되게 가볍게 봐서 이제 간단히 해결하려다 보니까 필러나 콜라겐 주사, 뭐 레이저 이런 걸로 먼저 시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아주 경미한 경우가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다들 후회하시면서 수술하러 찾아오시게 돼요. 그래서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부담스럽지도 않은 수술이다 보니까 한번 할 때 아예 제대로 하시기를 저는 꼭 권하고 싶어요. 병원을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 그리고 경험 많은 병원에서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기를 바랄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